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히 미국 증시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를 회복한 상태인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 2분기 실적에 주목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실적 발표하는 금융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에 주목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에 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적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사실 근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증시 상승 재료로 작용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밤사이 PPI 지표가 공개됐어요. 그런데 CPI와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전년 대비 2.3%가량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뭔가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되돌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예.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로서 CPI 바로 다음에 또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시점이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3% 상승을 하면서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 간밤 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다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들과 함께 또 나온 자료가 있었죠. 바로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었는데요.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보다는 완만한 성장 속에서 사실 뭐 물가 우려는 여전하지만 예. 지금 성장이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어쨌든 원래 이제 성장을 하는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릅니다. 원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성장기 가파른 뭐 GDP 성장이 있을 때는 예.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돈이 풀리면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또 성장이 동시에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디플레이션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파월에 관련돼서도 이제 트럼프가 파월 해임설 뭐 반박을 한다라고 예. 해가지고 사실 간밤 사이에 파월이 해임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 3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 뭐 올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튀었었죠. 예. 네, 5%면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뭐 거의 뭐 일반 회사채 예.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이 아닌 한 중간 등급 되는 뭐 이런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고 등급도 아니다 AA 뭐 플러스 아니더라도 괜찮은 예. 뭐 중견 기업이 5%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5% 이상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말을 했던 거는 파월 해임설을 지금 가능성은 낮다, 굉장히 예. 낮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뭐 사기치지 않는 이상 뭐 나쁘지 않다. 그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네. 되더라고요. 뭐 네네. 연준 의장이 사기칠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도 자꾸 그 금리 인하 안 하는 것도 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예.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때그때 말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계속 금리 인하 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꼬투리 잡고 넘어지면 사실 그 답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예. 하지만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말 바꾸기 선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연준의 공사비도 지금 뭐 도마 위에 오른 상태죠. 뭐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뭐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제대로 감사를 갖지 않으면 뭐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죠? 그쵸. 뭐 사실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예. 하루 전날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좀 안 되고 있었고 하원에서 표결이 법안 부결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또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예. 반전돼서 하루 만에 암호화폐 이 3법의 제한 절차가 표결 가결되면서 통과가 청신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지만 근데 어제도 보면은 사실 뭐 저기 나쁘게 하원에서 부결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크게 꺾인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관련주는 좀 많이 꺾였더라고요. 예.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많이 꺾였는데 코인 그 자체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리플 뭐 이런 이더리움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는 리플은 뭐 4,000원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힘은 강하다. 지금 뭐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좀 강한 추세로 코인들의 시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기고 지금 법안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예.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밤사이에 이제 이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을 뭐 집합시켰다. 아, 그런 만큼 좀 네네. 이번 법안에 좀 진심인 거죠. 네. 뭐 암호화폐 법안 뭐 통과와 관련해서 청신호가 계속 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보면은 ASML 지금 뭐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랑 CEO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좀 약세로 마이너스 8%가량 됐는데 예. 이게 이제 실적 3분기 가이던스 여기가 이제 좀 안 좋다라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분기는 괜찮았습니다. 2분기 EPS 같은 경우는 5.9달러로 예상치 5.15달러보다 상회했고 이 매출 같은 경우도 예. 2분기에 이제 76억 달러로 예상치 75억 달러 대비 상회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기가 잘하는 게 이제 노광 장비 해가지고 이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 이쪽 노광 장비 쪽이 ASML이 잘하기 전에 그 일본에서 원래 잘했었어요. 일본에서 잘하다가 그 바톤을 ASML이 물려받은 지금은 ASML이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노광 장비 하는 게 장비다 보니까 이게 을이에요, 을. 갑은 아니고. 근데 이제 슈퍼 을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뭔가 반도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데 어쨌든 ASML 같은 경우는 2026년 같은 경우는 성장 정체 가능성이 있다.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은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낮은데 지금 나중에 2026년 내년에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3분기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자체가 지정학적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AI 반도체가 이런 EUV 장비의 이런 노광 장비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쪽 분야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SML은 정말 필수적인 그런 장비들을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로 보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산업의 이런 역량이라던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독점이고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도 보시면은 뭐 상승 인세가 나타나다 약간 꺾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측면은 저점에서 4월 7일 저점에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도 약간 꺾이긴 했어요 여기 오늘. 그래서 큰 폭의 하락세는 있었지만 뭐 이런 관세 얘기 때문에 뭐 성장성 꺾인다 이런 거는
뭐 발언을 이렇게 했지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ASML 자체가 미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미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미국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유럽 쪽에서. 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다 예상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뭐 조정을 받는 과정일 때 뭐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ASML은 뭐 신규 진입해도 좋다고 봅니다. 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 거의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AI 반도체를 잘하고 있지만 AMD라던가 아니면은 브로드컴 등등이 또 받쳐주고 있잖아요. 예. 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지금은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ASML은 아예 그런 아예 보완제 대체제가 아예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독점성은 이 산업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SML 관련 이슈들 체크해 봤고요. 밤사이 반대로 급등한 기업도 있었어요. 존슨앤존슨. 깜짝 호실적을 공개했는데 헬스케어 쪽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바이오주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날 시기가 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2분기 EPS 같은 경우는 2.77달러로 예상치 2.68달러 대비 상회를 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237억 달러로 예상치 228억 달러 대비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실적 부문이 계속해서 이 바이오, 제약 이런 쪽으로 존슨앤존슨이 지금 잘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위권에 달리고 있는데 매출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해외 쪽으로의 매출보다는 미국 자체적으로 미국 내부의 자체적으로 매출 상승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도 인구가 많죠. 미국이 뭐 인구가 3억 이렇게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결국은 노령화에 접어들게 되고 이 바이오 생명공학 이쪽은 예. 나중에 결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관세 여파가 좀 심한 상황에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존슨앤존슨은 차트 현재 흐름은 어떻죠? 차트 흐름도 지금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예.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횡보세였죠.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한번 큰 폭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강한 모멘텀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로 가는 흐름들 상당히 좋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경 매수도 지금 시점에서 괜찮을까요? 추경 매수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뭐 왜냐하면 네.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여기 이 부분이 좀 고점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175달러. 그래서 175달러 선에까지는 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예. 지금 2023년 8월입니다. 2023년 8월이 고점이었는데 벌써 2년 동안 계속 눌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고점도 2025년 바로 이런 3월 때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예. 2년 전보다도 더 지금은 더 기업 자체가 2년 전보다 더 좋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밤사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관심주를 모건 스탠리 은행주 쪽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은행주, 금융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오늘 일제히 했어요. 근데 예. 이제 다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고 트레이딩 수익의 확대가 있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들 2분기 순이익을 넘어서는 뭐 이런 상황들이고 최대 예. 수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12% 증가를 했다라는 시점이고요. 이 금융주들은 오를 때 다 같이 오르고 좀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금융주는 그렇게 재밌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는데 지금 시즌이 지금 미국 금융회사로서 굉장히 탄탄한 이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지금 오르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6분기 예. 연속 견고한 성장세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도 보면은 계속해서 결국은 느리지만 천천히 오르는 시즌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94달러에서 지금 145달러까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 전체의 미국 금융, 사실 뭐 미국이 뭐 트럼프는 제조업으로 키우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제조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미국 자체적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사실은 미국에 제일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적성도 맞고 그런. 그래서 금융주는 어쨌든 나중에 고인건비라 하더라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모건 스탠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 관심주로 모건 스탠리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